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9회차 결과 1등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5억이 2월이 됐습니다. 사실상 어떤 결과든 1등은 나올 것 같았던 회차였는데 키프로스가 그리스를 상대로 승리하는 결과를 보고 야, 이건 뒤져도 1등 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팅맨 가족 등급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로는 제가 프로토 구매를 안 하고 있죠. 분석으로는 나올 수 없는 좀 상식 밖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49회차 네이션스 리그 경기 결과들을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지금 49회차도 그렇지만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의 경우도 월요일 밤 9시 50분에 구매가 마감되는 일정이고 국내 배당은 월요일 오후 2시에 오픈이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49회차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공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 복귀는 49회차 결과에 대한 복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50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볼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봤는데 확실히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 이적 후에 굉장히 잘한다 소리가 있었지만 진짜 너무 잘하던데요. 이 정도 클래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빅리그에서 확실히 내년쯤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영입을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를 원볼란치로 쓰던데 저는 예전부터 알사드 정우영 선수가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손준호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하면서 손준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똥꼬집 벤투 감독님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코스타리카와의 경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이긴 했지만 수비 시에 좀 우측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9월 27일 화요일에 있을 대한민국 대 카메룬과의 경기 직접 눈으로 보고자 상암으로 직관을 하러 갑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관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드컵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엄청난 좀 응원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직관을 하러 간다는 점 9월 26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응원 소리가 더 힘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골 때리는 TV 채널 대표해서 배팅맨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 카메룬 경기는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1점 핸디승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한 경기 구매하실 분들은 대한민국 핸디승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9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귀해 보면서 50회차 관련된 코멘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경기 조지아 대 북마케도니아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간단하게 한 줄 평을 써드렸듯이 홈에서도 조지아한테 개 털린 북마케도니아가 조지아 원정 가서 이변 내는 건 어렵다. 조지아의 단통 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결과적으로 조지아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1차전에 비해 확실히 조지아가 힘이 많이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1차전과 마찬가지로 북마케도니아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슈팅도 더 많이 때리긴 했는데 역시나 결정력이 쓰레기였다. 그리고 조지아의 낮은 크로스를 북마케도니아의 미오브스키 선수가 정강이로 자책골까지 박으면서 2대 0으로 조지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무패 50회차에 조지아 경기는 없고 북마케도니아는 6번 경기로 들어와 있고 불가리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북마케도니아가 정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6번 경기에서 현재 6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7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복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마케도니아가 골 결정력이 더럽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경기 에스토니아 대 몰타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똥 대 똥 대결이라고 보고 에스토니아의 승 투표율 73% 말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이변 나오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스토니아의 무합해 투픽으로 아예 꺾어버렸던 경기였는데 몰타의 장보그 선수의 전반전 퇴장 변수가 있었고 그래도 몰타가 잘 버티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더니 경기 종료를 앞두고 에스토니아의 아니에르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에스토니아가 승리를 했네요. 이 경기는 사실 퇴장만 없었다면 충분히 이변이 가능했던 경기라고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토니아가 50회차에 5번 경기로 들어와 있고 산마리노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이미 1위를 확정을 지었고 몰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3점을 앞선 1위이기 때문에 산마리노 원정에서 뒤져라고 뛸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마리노의 경우는 그룹 D이기 때문에 강등 체계도 없어서 사실상 동기부여도 없고 에스토니아가 뭐 골키퍼가 없어도 골을 못 넣는 새끼들이 산마리노 새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에스토니아가 원정 경기 가서 설렁설렁 져주려고 뛰어도 질 수가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승부의 가능성을 좀 염두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한마디로 50회차 5번 경기 산마리노의 패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무승부로 혹시 부러질 수 있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 경기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경기였죠. 저는 이 경기 사실상 잉글랜드가 아무리 네이션스 리그에서 비응신 짓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멤버들로 1승도 못하고 그룹 B로 강등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탈리아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잉글랜드 그렇게 잘하던 새끼들이 모이기만 하면 비응신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라스파도리 선수한테 골 먹고 패배를 했는데 사실상 맞대결 전적이 4연속 무승부였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이탈리아 승이 뜰 줄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잉글랜드는 그룹 B로 강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50회차 2번 경기에 잉글랜드 대 독일 경기가 들어와 있죠. 잉글랜드도 그룹 B로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독일도 사실상 이 경기 이겨봐야 어차피 1위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별로 없는 경기다라고 보여서 무승부에 축을 두고 봐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의 경우는 조 1위 헝가리와의 경기로 50회차 3번 경기로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승점 2점 차이로 헝가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서는 무조건 이겨서 승점 3점을 따야 되는 경기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핀란드 대 루마니아 경기였죠.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경기 결과 역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핀란드는 테무 푸키 선수의 골이 있었고 루마니아는 타나세 선수의 골로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루마니아는 거의 뭐 슈팅을 난사를 했는데 골대 쪽으로 가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루마니아의 경우는 50회차 4번 경기로 들어와 있고 보스니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보스니아의 경우는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 패배를 해도 어차피 1위입니다. 반면에 루마니아의 경우는 조 4위이기 때문에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점을 무조건 따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니아가 한 수 위의 경기력인 건 분명하지만 1위를 확정 지은 보스니아로서는 주전 멤버들을 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루마니아의 경우는 홈 경기의 동기부여 자체가 크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50회차 1번 경기로 몬테네그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루마니아가 보스니아를 상대로 승점을 3점을 따냈을 경우 핀란드가 강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올해 승무패 1번 경기에서 4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국내 배당이 안 나오고 있어서 어느 팀이 정배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회 연속 정배 결과는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보스니아 대 몬테네그로였죠. 이 경기는 보스니아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경기였지만 역시나 최근 몬테네그로의 득점력이 좋지 않은 게 그대로 경기력에 나타났고 특히나 다득점 경기를 했을 당시에 무고사 선수가 날아다녔었는데 쪽발이 리그로 이적을 하고 난 뒤에 골이 더럽게 안 나오고 있죠. 경기력 저하가 국가대표 오면 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승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안 살아나더라고요. 보스니아가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스니아는 뭐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50회차 4번 경기 루마니아 원정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멋 빠지게 안 뛰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뭐 에딘 제코 같은 에이스 자원한테는 경로 우대, 벤치 좌석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0회차 1번 경기로 들어와서 핀란드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어느 팀이 정배를 받을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경기 아르메니아 대 우크라이나였죠.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아르메니아의 패배이지만 패턴적으로 올해 승무패 6번 경기에서 6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 2변 함께 가져가서 아르메니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경기력 그대로 아르메니아가 0대 5로 개털리면서 올해 승무패 처음으로 6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회차 6번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가 들어와 있는데, 해외 배당으로 볼 때 북마케도니아가 정배가 들어올 텐데 과연 7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 북아일랜드 대 코소보였죠. 이 경기는 무리키라는 좋은 골 결정력을 가진 코소보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북아일랜드 원정을 가서 코소보가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북아일랜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역시 코소보는 무리키 선수의 선제 득점으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에 북아일랜드의 개빈 화이트 선수의 골, 그리고 후반전 로즈타임의 조시 마제니스 선수의 골로 2대1 북아일랜드의 승리로 끝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50회차 12번 경기로 들어와서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스 이 새끼들이 49회차 최고의 빌런이었죠. 키프로스한테 1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경기는 그리스가 주도를 했지만 역시나 1위를 확정지은 상태라는 마음가짐 때문인지 골이 더럽게 안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키프로스한테 저도 1위인 그리스, 50회차에 들어와 있는 북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저도 1위인 그리스를 상대로 북아일랜드는 무조건 승점을 따야 강등이 안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차이가 심한 경기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소보 역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승점이 북아일랜드, 키프로스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50회차 14번 경기로 들어와 있는 키프로스와의 경기 홈에서 무조건 잡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력도 그렇고 50회차 14번 경기 코소보 대 키프로스는 코소보의 단통 승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네요. 아마 투표율이 많이 코소보 승 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승으로 몰리는 게 당연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노르웨이. 저는 이 경기 홀란드의 홀리 쉣이라고 써놓을 만큼 홀란드의 최근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슬로베니아가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엄청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룹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었다는 게 보였고, 결과적으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50회차에 슬로베니아가 10번 경기로 들어와서 스웨덴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이 경기야말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맞대결 전적을 보면 스웨덴이 승리를 해야 되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빨도 있겠죠. 그러나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나 양팀 모두 강등을 피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점과, 스웨덴이 세르비아의 미트로비치 선수에게 해트트릭까지 당하면서 4대1로 개털린 상황이기 때문에 슬로베니아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경기 스코틀랜드 대 아일랜드. 이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인데,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배당상 무승부가 좀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2대1로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했고 1대1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후반 막판에 아일랜드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2대1로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했네요. 스코틀랜드가 주도한 경기였고 무승부 각이 잡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력에 대한 저의 픽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50회차에 스코틀랜드 경기는 없고 아일랜드가 50회차 7번 경기로 들어와 있고 아르메니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아일랜드가 3위, 아르메니아가 4위 강등권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박 터지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아르메니아가 홈에서는 아일랜드를 1대 0으로 잡았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아일랜드가 더 우위였던 경기였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홈에서는 같은 동기부여를 가졌을지라도 기본적인 경기력 우위를 바탕으로 아르메니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은 해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키프로스 대 그리스.
이게 뭐 말인지 방구인지 키프로스가 그리스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짠 것도 아니고 아무리 조 1위를 확정지은 그리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애무 축구를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키프로스가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 0 승리를 기록을 했네요. 이건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기 결과입니다. 50회 차에 키프로스는 14번 경기로 코소보 원정을 떠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소보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소보가 경기력적으로 승리하는 게 맞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스의 경우는 12번 경기로 북아일랜드와 경기를 치르는데 1위 확정인 그리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강한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홈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설렁설렁 뛰지는 못할 것 같아서 되게 애매한 경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1번 경기 스페인 대 스위스. 야, 그리스랑 똑같은 새끼들이 여기 한 팀 더 있죠.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애무 축구만 하다가 1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이게 순위에 따른 동기부여라는 게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축구 선수라면 매 경기 집중을 해서 열심히 뛸 것 같은데, 참 순위에 따라서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어쨌든 스페인은 승점이 8점으로 1위였기 때문에 방심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스위스는 4위였기 때문에 강등 탈출이란 동기부여가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끝나고 스페인은 2위로 밀려났고 스위스는 3위로 올라오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0회차에서 스페인은 조 1위인 포르투갈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고 3위인 스위스는 강등권인 체코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렇다면 50회차의 8번 경기 스위스 대 체코 경기는 강등권 탈출 경기이기 때문에 치열하고 50회차 9번 경기 포르투갈 대 스페인 경기는 1위 탈환 싸움으로 치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8번 경기 스위스 대 체코 경기는 올해 승무패 8번 경기에서 3회 연속으로 역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2회 연속 역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체코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 있다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체코 대 포르투갈. 이 경기는 뭐 체코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결과 역시 0대 4로 포르투갈의 개털린 체코입니다. 그리고 50회 차에서 체코와 포르투갈 경기에 대해서는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이스라엘 대 알바니아. 자, 이 경기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선수의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을 했고 주전 골잡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너무 이스라엘 승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1 동점 상황으로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인 줄 알았는데 후반 92분에 극장골로 이스라엘이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위 확정을 지었고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알바니아와 아이슬란드가 50회 차에 11번 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3점으로 2위, 알바니아가 1점으로 3위를 기록 중으로 승점 차가 2점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사실상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승리를 한다면 2위를 하겠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강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경기네요. 14번 경기 세르비아 대 스웨덴. 자, 세르비아의 공격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스웨덴에 비해 너무나도 강력한 공격 라인업이고 더군다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결과적으로 세르비아가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세르비아 미트로비치 선수의 해트트릭도 있었고 확실히 활용면에서 세르비아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르비아의 경우는 50회 차에서 13번 경기에 들어와 있고 노르웨이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노르웨이와 승점 10점으로 갔지만 1차전에서 세르비아가 0대1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세르비아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무조건 승점 3점을 위해서 뛸 경기라고 보이고 노르웨이 역시 무승부 이상을 목표로 홈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웨덴 역시 50회 차에서 10번 경기로 들어와 있고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무승부도 필요 없이 무조건 승점 3점을 획득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9회 차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50회 차 대상 경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봤는데 49회 차 최종픽 공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매 마감이
국내 배당이 오픈되는 월요일 밤 9시 50분이 구매 마감이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국내 배당이 오픈되고 나면 월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